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은 거래소 위주로 시장이 1%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도 0.76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상승 종목이 661개, 하락 종목 수가 890개. 예,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많았다는 얘기죠. 예,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많았다. 이 얘기는 일부 종목으로 자금이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최근에 외국인들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거래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크게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1,1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코스닥 거래대금도 어제 7조 원대에서 오늘 8조 7천억, 예, 상당히 많이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2차 전지 섹터들은 큰 반응은 없었고요. 예, 오늘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더 올랐죠. 오후에 좀 올라가면서 시총이 9조 원을 돌파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신규 상장 종목들로 상당히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2차 전지 섹터가 못 가는데 대표적으로 머티리얼즈만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의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새 채널이죠. 주필성 투자연구소 리뉴얼 했습니다. 과거에 그 채널이 아닌 새 채널인데요. 현재 구독자가 1,590분 정도 돼요. 어제 조회수가 4,400인데, 여기에 이제 그전에 제가 맨날 구독과 좋아요 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새로운 채널이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영상 시작 전이나 끝나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루빨리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시장의 화두죠.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요거 10분봉을 모아놓은 건데, 요거를 왜 분봉으로 보여드리냐면, 일봉으로는 그렇게 보여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안정적인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분봉, 10분봉으로 보면, 요게 시장이 이제 양봉이 나오려면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강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머티리얼즈가 상장되고 나서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 보다시피 오후장에 많이 올라가는 그때 한번 주의로 조정받고 또 오후장에 올라가고 오후장에 올라가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후장에 다시 마이너스 11%에서 플러스로 마감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 요거는 시장을 좀 주도하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투자 오늘 경고받았어요. 투자 경고가 받아서 증거금도 10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라는 거는 상당히 힘이 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경고 다음엔 이제 위험입니다. 위험은 단일가 거래 아시죠?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되는 단일가 거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머티리얼즈의 끝이 얼마나 될지 현재 9조 원이 돌파되면서 시장 자금을 완전히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거래가 되면서 일봉도 이제 균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다시피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요. 빨간불. 일봉에서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전장보다 처음 시가보다 종가가 높았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이제 일봉에서 알 수 있는데 그만큼 탄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추세가 바뀌려면 여기서 음봉이 크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요게 아마 단기적인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요게 언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체 대기 매수세가 세다 보니까 고점을 먼저 논하기보다는 아무튼 요런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시가총액을 보면 9조 원인데 9조 원 여기 보면 이제 거래소니까 거래소 전체거든요. 거래소에서 현재 한 42 정도 하고 있습니다. 42. 바로 위에가 9조 3천억의 기업은행. 그다음에 우리금융 있죠? 우리금융이 9조 7천억인데 지금 분위기로 가면 10조가 나온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넘어서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뭐 하이브라든가 KT, 대한항공, S 오일, 하나오션
최근에 그 조선주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하나오션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과거에 대우조선해양, 하나오션, 아모레퍼시픽,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이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자기들이 알고 있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종목들보다 올라가 있으니까 조금 불안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점이 얼마인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는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매매를 해보셔도 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음봉, 이런 음봉 크게 나올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신호 나올 때까지는 좀 유지될 것 같고요. 평균 7조 원대가 나온다 그러면 코스피 200의 특별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제 의견은 아니고 증권사 레포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 200까지 12월 달 중순까지 나와서 편입이 된다. 그럼 또 패시브 매수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래저래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도 높긴 하지만 또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상당히 좀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유지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분위기는 나쁜데, 아무튼 2차 전지를 대변하는, 과거 같으면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골고루 올랐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못 가고 대표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자금이 완전하게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 포스코 홀딩스 이런 쪽이 좀 못 올라가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가 나타나서는지 모르겠지만 머티리얼즈는 상당히 세다. 제가 봐도 야,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점을 논할 수가 없어요. 주식은 필요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이죠. 매수세가 이렇게 많은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큰 음봉이 나올 때까지는 뭐 계속해서 좀 좋은 움직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도 많이 올라서 경고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100% 증거금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마감하는 이런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뭐 증거금이 다시 또 풀리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식의 그 좀 자금 쏠림 현상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차전지 섹터로 못 먹었던 거, 손해봤던 것들에 대한 보상 심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좀 모여 있다. 물론 이제 혹자는 이제 머티리얼즈의 성장성에 지금 배팅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리튬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2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보상 심리가 좀 들어간 그런 시가총액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이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짱대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매매를 해 보셔도,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 보셔도 나쁘지는 않는데, 아무튼 요 짱대 음봉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소통방에서 제가 올려드린 건데, 그나마 그 2차 전지 섹터 애널 중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미래에셋의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올린 겁니다. 역시 탄산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여기 보면 11월 28일이에요. 11월 28일.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조정은 나오고 있다가 좀 바닥권,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금 주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그러니까 이 하락분에 대한 주가를 선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과거 같았으면 탄산 가격 떨어진다, 탄산리튬 가격 떨어진다라고 하면 주가가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은 이렇게 탄산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 모든 악재를 반영한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탄산 가격이 뭐 홀딩하거나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면 이때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요거를 빠르면 연말 선반영되니까요. 늦어도 연초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횡보하는 국면, 이런 국면이 좀 유지되면서
나중에 가격이 턴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철중 연구원이 이번에 뭐 12월 달 11월 달이니까 이제 애널리스트 평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봐달라고 이제 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지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데 주가가 선반영돼 가지고 행보 국면에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탄산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면 전체적인 반등의 신호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또 유진유건의 계시죠? 예. 그분은 상당히 지금 오늘도 올렸던데 막 마이너스 6% 선물 가격 6% 떨어졌다. 아주 배석수피를 했는데, 아무튼 요런 것들이 다 주가에는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게 지금 멈출 거냐? 여기서 하락이 언제 멈출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이죠. 멈춰서 행보만 해줘도 주가는 좀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만 돌아서도 주가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이 좀 겨울이고요. 이후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1분기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림은. 그러면 그거는 선 반영되니까 연말 연초 정도의 바닥을 다지고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섹터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을 좋게 보고 투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잘 안 사요. 주식은 안 사는데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시장, 선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주식보다는 좀 선 반영되는 미래의 가격에 배팅하는 거거든요. 선물을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다라는 얘기는 주가를 하락을 보다보다는 상승으로 최소한 중상 이렇게 이 정도 이상을 보고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은 연말 연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동결이 될 것 같고, 동결 이후에 금리 인하까지 나오는 그런 스탠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어두운 때를 보내고 있다. 2차 전지 섹터는 당분간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가장 어두운 터널을 보내고 있다. 이후에 좀 뭔가 긍정적인, 지금보다는 신호를 알려줘요. 짱대 양봉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 이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장대 양봉이 알려줍니다. 이게 나와야 본격적인 턴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게 곧 나올 거예요. 근데 빠르면 연말 정도 될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연초 정도면 어느 정도 변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11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톱 10을 보면은 포스코 홀딩스, 역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개인 사랑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머트리얼즈를 2,200억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밖에 뭐 하이브라든가 SDI, BM이 옛날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BM이 여기 1, 2위, 여기 섀도 3위 안에 들었는데 보시다시피 좀 많이 떨어졌죠. 그만큼 이제 인기가 좀 떨어졌고 요 자금이 머트리얼즈로 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 잠깐 말씀드리면 보다시피 원달러 환율도 오늘 10원 떨어져서 1,3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요게 쉽게 돌아설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또 하락하는 분위기나 뭐 행보, 그러면 환율이 안정된다라는 얘기는 외국인들 투자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은 미래 가격을 좀 미리 땡겨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거래소나 코스닥의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을 볼 때는 이 현물보다는 이 선물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거를 먼저 보거든요. 보다시피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공매도 발생하고 금지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선물을 누적으로 산 걸로 보이죠. 약 2조 원 정도 매도치고 있다가 플러스 1조 3천억이니까 약 3조에서 3조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외국인이 순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매수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만기가 이제 12월 14일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를 갑자기 틀어가지고 꺾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2월 중순까지 우상향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연말까지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크게 급락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하지만 이 2차 전지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리튬 가격 하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 요거를 대변하는 머티리얼즈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나쁘지 않은데 하락 종목 수가 많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 개별 종목이죠. 이게 시장에 시세 연속성이 없고 개별 종목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종목들이 쏠림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고 외국인들 선물이 누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랠리를 노려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종목별 그리고 어떤 섹터별로 자금이 몰리는 거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당분간 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좀 횡보하더라도 좀 지켜보고 있고 다른 섹터로 여러분들이 기웃기웃하면서 뭔가 새로운 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자금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누가 봐도 조선업종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예, 오늘 삼성중공업 제가 삼성중공업은 옛날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선업종이 좋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지금 선박 수주 잔고가 가장 높아요. 153척인가요? 현대보다도 더 많이 지금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과거와 다른 과거에는 삼성중공업이 되게 무거운 주식이에요. 맨날 현대중공업만 매매하고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것들 매매했지 누가 삼성중공업을 매매합니까?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실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과거의 유상증자라든가 다 떨어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탄력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주잔고도 지금 삼성중공업이 현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삼성중공업 외국인이 30억, 기관이 한 190억 정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죠. 그러니까 여기 뭔가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년뿐만 아니라 경기가 우리나라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경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3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저가 수주가 아니라 고부 가치로 어느 정도 선박 가격도 저번 한번 시간을 보여드렸죠. 11개월 연속 11개월 연속 저 선박 가격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이렇게 갑자기 꺾이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꺾어지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선업종 실적 발표할 때마다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차피 개인 기관들도 어떤 섹터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지금 자금이 조선업종 오늘도 보면 하나 쪽에도 많이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조선 기자재까지 좀 확산될 건데 아무튼 조선주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효통방에서도 제가 아침에 삼성중공업 나갔죠. 여기 보시면 9시 33분 8,000원 정도였는데 종가는 조금 더 올랐어요. 8,000 한 160원 뭐 크게 오른 건 아닌데 뭐 조금 올라가기 이런 모습이 나와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아무튼 기관들은 움직임이 이렇게 빨리 올랐다가 또 빨리 팔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경기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는 주식에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시면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고 그런 투자 방법인 거죠. 네. 아무튼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종목이나 sek터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도 아니죠. 올해 초부터 뭐 한 여름까지는 그냥 2차 전지 종목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발품을 파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주식은 많이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 올해 1월 달부터 여름까지 8월 말까지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종목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새롭게 움직이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니면 2차 전지 섹터가 좀 움직일 수 있는 내년 정도 연말 연초 요럴 때 좀 변화가 있는지 좀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금의 쏠림 현상이 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지수는 계속해서 0.76, 1% 오르지만 하락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마 지수 올라갔는데 왜 내 종목 빠지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이 그런 장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옛날에 그 박스권 장세를 한번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때 2011년도인가요? 11년도 인가? 예, 2011년도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여름에 떨어지고 나서 1700 갔다가 올라오고 나서 약 5년 동안 5년 동안의 박스권 장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장세 5년 동안 나타났어요. 요때 엄청난 그 개별 종목들의 슈팅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딱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종목들은 막 10배에서 막 20배씩 올라요. 요때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그 PC에서 휴대폰으로 바뀌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화장품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제약 이런 것들이 최소 10배, 많게는 20에서 30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5년 동안 이 박스물 있었는데 종목은 10배, 30배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지수는 크게 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자금이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움직일 거예요. 과거처럼 뭐 제약바이오가 갈지, 뭐 화장품이 갈지, 휴대폰, 게임주가 갈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 조선업종으로 자금이 몰렸다는 얘기는 뭐 조선업종이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니까. 또 오늘 또 바이오 제약 올랐는데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게임주들도 계속 고생했잖아요. 이것들도 뭐 중국과의 관계가 좀 풀린다고 하면 판호 열려서 중국 때문에 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보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뭐 2차 전지 섹터라든가 순환이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보하다가 분명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신호예요, 신호. 변화가 나타나는 신호거든요. 요거 나올 때까지는 조금 홀딩 하시고 그전에는 좀 새롭게 움직이는 개별 종목장,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해서 손가락 밟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알리바바가 이제 만든 지금 11번가를 넘어서 국내 3위의 점유율을 하고 있고 CJ 대한통운하고 협력해서 CJ 대한통운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거든요. 과거에 없었던 변화예요. 요게 과거에 많이 올랐죠. 하지만 요게 과거에 없었어요. 과거에 없었던 일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야, 이거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만은 뭔가 과거에 없었던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알리바바가 특히 왕서방이 우리나라에 침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쉽게 멈추는 단발성이 아니라 뭔가 큰 변화를 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절대 여러분들이 빠져서 이렇게 N자형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매겨주질 않아요.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기간을 안 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또 결제가 늘어나니까 그동안 그렇게 안 움직이던 그죠? NHN KCP가 이렇게 최근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변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선업종, 뭔가 NC소프트도 이번에 또 나오잖아요. 게임이 12월 7일인가? TL이라는 게임을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과금 없이 만들겠다고 하니까 뭐 시장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프트죠. 뭔가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대고 있죠. 이런 것들 또 여기 페이지 모빌리언스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데 자꾸 아침부터 사버리니까 이렇게 올랐다 밀리고 하는데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댓글에 많이 좀 남겨 주셔가지고 예, KG 모빌리티인데 리트라고 오타가 있었네요. 아무튼 KG 모빌리티 옛날 쌍용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쌍용차가 이번에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이제 경정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요거 물어보신 분 많아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반 공모 과거에 보면은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3호로 많이 하는데 예, KG 모빌리언스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11월 30일, 12월 1일 이틀 동안 일반인들 상대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 금액은 한 1,500억 정도 되고요. 잔액 인수라 그래서 주관사가 있어요. 주관사. 유진투자증권인데 주관사가 만약에 이게 다 안 팔린다라고 하면 잔액 인수 나머지를 가져가겠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1,500억이 다 판매가 될 겁니다. 무조건 가져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면금리가 제로라는 얘기는 그냥 갖고 있어서 만기까지 갖고 있어야 3% 주는 거니까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사 확정 가격이 이제 정해졌는데 8,411원, 8,411원인데 현재 가격보다 좀 높은 수준이에요. 요걸 이제 30일 하고 1일 날 해야 되는데 그 가격보다 행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주가 관리를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8,150원이니까 8,400원의 행사인데 8,150원이다. 그리고 공모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반인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가격이 좀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쯤에 좀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200에 이번에 편입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200억 정도의 패시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내일이나 모레까지 좀 주가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청약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청약을 해야 되는데 전환 가격이 8,400원대예요. 근데 8,150원이면 누가 하겠습니까? 최소 9,000원, 10,000원은 돼야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홍콩 H 지수 ELS. ELS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것도 지수 연계 상품인데 간단한 수익 구조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수가 이거 H 지수니까 홍콩의 H 지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움직이면 내가 10%를 주겠다. 15%를 주겠다. 이 정도까지 안 나오겠죠. 하여튼 뭐 한 7%에서 한 8% 정도 주는데 이 정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여기만 안 깨면 내가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계속해서 H지수, 홍콩 H지수가 빠졌잖아요. 빠지다 보니까 이걸 이제 낙인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자금이 이제 수조 원이다. 뭐 4조라는 얘기도 있고 5조 원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발행을 했는데 요걸 이제 은행에서 팔았어요. 은행에서. 은행에서 팔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은행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은행은 믿을 수 있고 원금이 손실이 안 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수형으로 해가지고 손실이 난 적이 없다라고 과장 설명을 하거나 그리고 투자 유형에 나오는 이제 투자 유형자 투자자별로 그 성향이 있어요. 요거 조사하고 해야 되거든요.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거냐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나는 무조건 뭐 원금 보장이 100%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절대 ELS 상품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불안전 판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임의적으로 창구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써가지고 이렇게 ELS를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가 최근에 많이 커지고 있는데 손실이 확정되면 어떻게 될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은행의 ELS 이게 과거에 증권사에서 오면은 증권사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은행의 창구 직원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오해서 시키니까 판매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ELS가 지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좀 터졌습니다. 4조에서 약 5조 원 정도의 그런 금액이 묶였다고 하니까 그동안 이제 판매 수익 위탁 수수료로 뭐 짭짤하게 챙겼죠, 은행들이. 아마 이제 직원 이제 또 인사 발령돼 가지고 또 다른 데로 발령될 겁니다. 그러면서 수습하는 게 보통 은행 직원들의 방식이에요. 보시면 여기 H지수, 홍콩 H지수인데 홍콩을 대표하는 지수를 묶어서 우리로 따지면 코스피 200 정도 됩니다. 묶어가지고 만든 건데 여기 한 10,000포인트 이 정도에서 많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보통 만기가 한 1년도 하는 것도 있고 한 3년 정도 하거든요.
3년 한다 그러면 이제 1년, 2년, 3년 내년에 인제 내년 상반기에 인제 요게 다 만기로 돌아오는데 요게 낙인이라고 그래서 낙인 배리어가 한 정도 될 거예요. 여기를 뚫고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손실 여기서 가입했는데 만에 가입했는데 지금 한 5,900 밖에 안 되니까 마이너스 한 40%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40% 실적 이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 손실이. 확정. 확정 손실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까지만 안 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끝났으면은 예. 1 년에 한 8% 에서 10% 많으면 10% 이 정도 받는 상품인데 정기예금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ELS를 판매를 한 건데 아무튼 이번에 여기 터치를 하면서 낙인 배리어를 터치를 하면서 이제 손실이 확정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40 에서 한 50% 정도 손실이 났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손실 확정된 만기가 돌아온단 말입니다. 요것 때문에 불안전 판매가 나와서 최근에 금감원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시끌시끌하고 있는데 요런 얘기거든요. 예, 저도 이거 판매해 봐서 아는데 상당히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줘야 돼. 위험 고지도 좀 해봐야 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것도 다 물어보고 예,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느냐까지 다 물어보고 인제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그냥 뭐 연세 드신 분한테 "야 이거 1년 놔두시면요. 예 8에서 10% 나와요." 요렇게 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냥 상식선에서만 알고 계세요. 우리랑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런 게 있었다.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텔레그램 방 자꾸 문의 주시는 분들 제가 댓글로 봤는데 과거와 다르게 텔레그램 소통방은 지금 현재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으로 실명 확인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 일정 인원이 되면 예, 제한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정말 저렴하게 예, 하루 커피값 정도 이 정도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예,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구독자만 예, 통방에 이제 들어오셔서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칭 피해, 사칭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나온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최소 비용, 문자 비용, 서버 관리 비용만 받고 1년 단위도 하지 않고 월 단위로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사칭 세력들이 지금도 좀 눈에 보이는데 좀 들어와서 예,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 최소 3개월까지는 예, 들어올 수 없게 제가 막았어요, 일부러. 체크해 갖고. 그래서 그 좀 일부 예, 제가 늦게 봐도 좀 이상한 분들 계세요. 이렇게 실명을 확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은행이나 이렇게 예, 이게 소정의 금액을 입금하시고도 본인들이 인제 실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밝히지 않아서 방에 이제 못 들어가고 계신 분 계신데 이런 분들 예, 다시 이 번호로 왜 문자 주세요. 예, 본인들이 못 들어가시는 분들 예,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예. 2657에 예, 8694 예, 요쪽으로 예, 문자 주시면 예,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 소통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 전화번호 2657에 예, 8694 요쪽으로 신청이라고 예,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만 다 안내 멘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마음 맞는 분들만 이렇게 평생 정말 소정의 금액으로 예,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사칭 애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으로 평생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 예, 이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뭐 주식을 좀 계속해서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나중에 장사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뭐 주식으로 꾸준하게 버는 수밖에 없는데 예,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증시에서 누적 수익을 안정적으로 낸다. 그만한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저것 또 많이 해봤는데 주식시장만큼 예, 정확한 게 없습니다. 예, 앞으로도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본인이 잘 안 된다, 좀 뭔가 도움을 좀 받아봤으면 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예, 신청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제 영상만 꾸준히 보셔도 예, 시장을 보는 눈이 좀 커진다, 밝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일정 인원으로 좀 제한한다는 점 예, 양해해 주시고요. 예, 시장의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벌써 120일 언저리까지 올라왔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코스닥 시장의 2차 전지 섹터가 못 올라오다 보니까 좀 정체되어 있는데 당분간은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 2차 전지 섹터들이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횡보 내지는 박스권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수가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종목이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 같고 연초에 좀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과거에는 기체선지 싸놓고 그냥 가만히 이제 놔두시면 수익이 컸잖아요. 지금은 열심히 좀 많이 공부도 하시고 분위기도 파악하시고 새로운 변화에 좀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이 수익이 나는 그런 장세입니다. 사실 이런 장세를 사실 저는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많은 종목들이 지금 눈에 띄게 있으니까 이거 시점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필승 투자연구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주필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